최근에 어떤 분이 그 의료 관련한 질문을 자세히 이제 보내주셨고, 이제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답변으로 좀 내용이 길어서, 영상으로 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녁에 조금 시간이 괜찮아서,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나갈 때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의료가 너무 잘 되어 있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을 요약하면은 이런 거예요. 응급실을 어떻게 이용을 하나,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병원 이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재 의료 수준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태국으로 이제 많이 의료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좀 뭐 자세히 질문을 하셨어요. 네. 네. 제가 자세히 질문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네. 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토대로요. 문의 내용은 이런 글이었어요. 얼마 전에 미얀마를 다녀오셨대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는데 음식을 먹고 이제 탈이 났는지 며칠 동안 설사로 고생을 했다고 하셔가지고 좀 마음이 짠한 이제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뭐 즐겁게 오셨는데 설사로 고생을 하다가 이제 가셨다 그래가지고 어, 일단은 저기 미얀마에 오시면 물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먹는 물이요. 이게 이제 비단 생수 마시는 것도 있는데 식당에 가서 왜 스프나 이제 뭐 그런 국물이 나오는 종류가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브랜드도 있고 깨끗한 곳, 쇼핑몰이나 뭐 이제 어떤 좀 누가 봐도 깨끗해 보이는 식당에서 네, 먹으셔야 되고 저도 아직까지 사실은 옛날에 그 좀 기억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국이나 스프를 많이 안 마셔요. 이제 그러려고 그러고. 어, 그거를 좀 많이 마셨을 경우에 배탈이 나는 경우가 좀 종종 잦으세요. 그래서, 어, 먹는 물은 꼭 생수를 드시되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식당에 가서도 국이나 스프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다는 거. 이제 끓인 거는 좀 괜찮지만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특히 길거리 음식은 사실은 좀 안 먹으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리고 날 음식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그리고 기름진 음식 같은 경우도 조심하셔야 돼요.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가 일시적으로 이제 병이 돌 때가 있어요. 그 뭐 치킨 눈병이 돈다든지, 아니면 뭐 돼지나 소의 전염병이 도는 게, 좀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뉴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해당 고기를 안 먹는 게 좋으세요.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있을 때는 1년에 최소 3차례, 4차례 어떤 이제 뭐가 병이 돈다라고 하면 그 음식을 안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좀 위생 상태도 좀 좋아지고 또 냉장 이제 보관도 좀 좋아지고 또 위생적으로 좋아지고 해서 좀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뉴스가 나올 때는 해당 고기를 이제 예전에 안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 일식집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좀 젊은이들한테 좀 저렴하게 판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이제 일식을 파는 어떤 체인점이 많이 생겼어요. 그 도로에. 근데 제가 볼 땐 그거 조금 위험할 것 같거든요. 이 더운 나라에서. 그래서 어쨌든 일식도 이제 센 거, 특히 날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 좀 검증된 데, 누구나 이제 뭐 많이 이용했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은 식당, 네, 위주로, 네,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제 미얀마 올 때마다 이제 그 설사약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몸에 뭐 나는 거, 간지러운 약,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생필품 같은 이제 그 약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약들을 늘 챙겨왔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좀 다른 게 여기에 이제 한국 식품점에서 약도 팔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뭐 중요한 약들은 여기서 다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도 되는데 예전에는 좀 사기 어려워서 이제 저는 이제 늘 가져와서 늘 이제 가지고 다녔죠. 근데 뭐 비단 이거는 뭐 미얀마 여행이나 미얀마 비즈니스 출장뿐만 아니고 뭐 이제 외국 나갈 때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서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증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도 뭐, 나름대로 큰 병원이 있고 전문 병원이 있고 다 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경우는, 그리고 약간 증상이 좀 너무 가볍지 않은 거는, 대형 병원이나 전문 병원을 가고요. 또 좀 자금 여유가 없거나 좀 증상이 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는 클리닉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클리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동네 병원입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 가서 이제 간단하게 진찰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약이나 주사를 맞고, 이제 복용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문제 이후에 현지 의료나 약국의 서비스 질이 악화된 것으로 들었다고 하는데, 네, 뭐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현재는 이제 원래 코로나 정치적 문제 전에는 의료법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해외에 어, 병원들하고 이제 합작으로 이제 사업 진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그리고 안 되고 있고 의료가 이제 많이 좀 서비스질이 나아지기가 어려웠고 또 보이콧 문제도 있고 네, 의사나 뭐 간호사분들이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입 문제가 또 있어요. 네, 뭐 기계, 장비, 뭐 약부터 해서 수입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원조도 많이 이제 악화는 아니고 약화된 게 있을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이렇게 의료 복지나 의료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이제 해외 원조되는 그 기본 약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가 있냐면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생아 때 이제 정부에서 지정된 병원에서 왜 그 아이들은 이제 뭐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뭐 이제 그 어떤 특정 기간마다 미리 예방 접종을 맞잖아요. 근데 그 예방 접종에 쓰이는 약들이 이제 그 해외 원조 약들인데 그 약들이 오히려 병원이나 클리닉의 약보다 더 질이 좋다라고 해서 네, 이제 국립병원이나 해외 국가에서 지정된 곳에서 맞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해외 원조가 좀 좋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고 어, 추가 무인리는 이제 살다 보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미얀마에 오래 살면서 응급실을 이용한 적이 있으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네. 저는 다행히 아직 개인적으로는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없고 뭐 응급실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워낙 오래 살았으니까 주변에 그런 경우를 워낙 많이 봤죠. 특히 코로나 때는 되게 상당히 심각했었고, 코로나가 아닌 기간에서도, 뭐 지인분이나 제가 아는 미얀마 현지 분들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응급실에 대해서는 미얀마도 그 각 병원마다 24시간 응급실이 있어요. 큰 병원들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앰뷸런스도 있고요. 앰뷸런스도 이제 해외에서 많이 원조를 해줘가지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큰 문제가 이제 개인적인 질병이나 뭐 갑자기 이제 큰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전화하면 응급차가 와서 실어 가고요. 개인이 이제 뭐 이동할 수 있을 정도면은 차로 이제 병원에 밤 늦게라도 가면 응급실이 있어요. 야간 응급실. 그래서 글로 들어가서 네, 이제 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응급실은 이제 전문 사립병원으로 가고요. 어,
뭐 두 번째 문의는 또 전에 영상에서 양곤에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 2개가 있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외국인이 많이 떠난 지금 상황 어떤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뭐 많이 있어요. 한 열 몇 개 정도 그 나름대로 어, 좀 규모가 병상이 100개 이상 되는 큰 규모의 그 병원들이 있습니다. 2개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던 건 아마 2개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있고 이제 외국인이 많이 떠난 지금 상황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뭐 외국인은 약국, 클리닉, 사립병원, 전문병원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는 아직도 그 병원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치료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그냥 약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이 무슨 약을 사야 되는지 알면 그냥 약국 가서 이제 약을 구입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간단한 증상이거나 뭐 그냥 뭐 감기나 그냥 클리닉 가서도 될 정도면 클리닉 가고 좀 심각하다 아니면 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립병원에 그 꼭 맞는 부서에 가서 가거나 아니면은 그것만 다루는 전문 병원에서 가면 됩니다. 현재는 이제 상황은 그냥 규모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유지를 하고 있고 어, 또 외국인 가격이 있습니다. 가면은 현지인하고 외국인은 가격이 달라요. 외국인이 보통 두세 배 비쌉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감기로 간다라고 치면 감기 같은 경우는 가서 뭐 진찰 받고 약 받고 하면 한 30만 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로는 뭐 한국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한 8만 원, 10만 원 되지만은 뭐 현지 물가로는 센 편이죠. 그 뭐 웬만한 식당에서 이렇게 일하는 직원 한 달 월급이니까 적다고 할 수가 없죠, 전혀. 네. 그 대신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병원을 찾을 때 그 사립병원하고 전문병원은 좀 달라요. 사립병원은 이제 이렇게 대학병원처럼 이제 종합병원처럼 큰 병원을 얘기하고 그 병원에 가면 이제 뭐 비뇨기과, 뭐 이비인후과, 뭐 이렇게 각각 이제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서 하면은 좀 미얀마가 한국하고 시스템이 다른 게 의사가 그 병원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을 돌아요.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일할 수가 있어요. 파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좀 이렇게 검증된 의사를 찾으셔야 되세요. 네. 그러니까 병원이 크다고 해서 그 큰 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가 다 잘하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좋고. 이게 의사가 로테이션을 돕니다. 그래서 어, 좀 이제 그 병원에다가도 솔직히 얘기해서 좀 잘하는 의사가 누구냐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아시는 분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검증된 의사를 찾아서 그 의사가 어느 병원에 있고 어느 시간에 맞는지를 확인해서 가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저는 사실 병원을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미얀마에 뭐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갔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이게 제대로 환자를 네, 이제 체크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제 시설도 안 좋지만 그런 느낌 받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어떤 의사는 또 잘하는 의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의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료의 경우는 보다 안전한 태국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의료보험에 대한 정보도 부탁합니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뭐 좀 여유가 있거나 부자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간단한 건 미얀마에서 다 해요. 근데 좀 이제 심각한 병들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뭐 암이나 아니면은 뭐 심장병 뭐 이제 좀 심각한 것들은 부자들은 주로 태국이나 이제 싱가포르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까지도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에 가서 많이 하고 한국도 이제 가는데 최근에는 좀 현지화가 됐어요. 이게 미얀마에 간단한 성형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사람도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은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해외 합작한 곳도 있고 뭐 현지 어, 법인이 이제 진행하는 곳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조금 더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양곤시에 있는 주요 민간병원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병상 개수로 이제 쭉 나눈 건데, 가장 병상 개수가 이제 많은 곳은 그랜드 한타 호스피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깐따야 호스피탈, 그다음 필롱, 아시아 로얄, 아루. 여기는 이제 태국 합작이라고 들었고, 쉐공다잉, 그 다음에 사쿠라, 그 다음에 바오시? 이거 처음 들어보네. 펀라인, 그 다음에 OSC, 그 다음에 쉐바오 호스피탈, 빅토리아. 네, 이렇게 병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본 데는, 깐따야 가봤고, 필롱은, 한 번인가 가본 것 같고, 아시아 가봤고, 아루 가봤고, 그 다음에 사쿠라 가봤고, 펄라인 가봤고, 그 다음에 OSC도 한 번 들어가 봤고, 빅토리아 가봤고, 이렇게 가봤는데, 음, 지도에서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조금 전에 이제 병상이 가장 많다고 하는 그랜드 한타 하스피탈을 이제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양곤에서 보시면은 이제 서쪽에 위치를 해 있죠. 네. 이제 여기 이제 양곤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몇 개 보면은 이제 내부 사진이고, 내부 사진. 네,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장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아유 병원이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네,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네, 이냐호스랑 깐도지, 네, 호수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에 있죠. 네. 그래서 요것도 네, 외곽을 보면은 건물 사진이 다 안 나왔네요. 네, 건물이 꽤 커요. 네, 여기 있네. 네. 이렇게 해서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뭐야 주차 빌딩이고요. 하나는 이제 그 병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내세우는 게 이제 태국 합작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래 태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진찰을 받고 심각하면 이제 태국까지 보내줘서 태국 병원 의사랑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는 서비스를 한다라고 지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펄라잉 하스피탈이라고 있는데, 여기 펄라잉 하스피탈은 양곤에서 보시면은 양곤에 이제 다리를 건너서, 여기 다리를 건너서 약간 내려가면 여기가 펄라잉 골프장이 있어요. 그 미얀마에선 가장 좋은 골프장, 100년 정도 역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가장 좋은 골프장 안에, 네, 여기 안에 이제 보시면은 펄라잉 하스피탈이 있습니다. 여기 하스피탈 있죠. 여기도 꽤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부인과가 괜찮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출산을 하신 분도 꽤 계세요. 한인분들 중에서도. 병원 사진이 네, 이렇게 전체 다 보일 수 있는 사진은 없네요. 근데 병원이 꽤 넓고 여기 선생님들이 되게 이제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다는 거.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양곤시에서 주요 민간병원은 이렇게 이제 이 종합병원입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건 뭐 구글에서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여기 필롱병원은 캔서 암이 주로 전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어쨌든 그리고 저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고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미얀마 보건체육부에서 예전에 이제 2001년도에 그 보건의료 비전이라는 거를 이제 장기 정책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열악한 미얀마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했는데 주요 이제 정책 사업은 전염병을 차단하고 네. 그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질을 향상하고 타운십별 건강검진을 확충한다. 네, 건강검진을 미리 해야 사실은 병
그 발생률도 줄이고 또 이제 적은 금액으로 빨리 환자가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병을 키우면은 뭐 그만큼 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거니까. 네, 이런 장기 정책을 2001년도에 수립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얀마도 나름대로 국민의 이제 질병 건강을 어떻게 이제 국가가 관리를 잘 하고 이제 좋은 정책을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수립을 하고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미얀마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뭐 당연히 대부분 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사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존도 하고 이제 뭐 그 도네이션으로 들어오는 것도 많고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해외 원조도 상당량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수입 업체는 꽤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공업이나 코트라에 이제 그 조사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약품 수입 같은 경우는 조금 아마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35% 이상이 대부분 인도에서 들어옵니다. 네, 근데 그 인도에서 들어오는 의약품이 그 품질이나 퀄리티가 절대로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고. 그래서 인도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양이 이제 인도에서 수입이 되고, 의약품이요. 그리고 이제 태국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이제 독일, 싱가포르 같은 국가에서도 네,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네, 이런 식으로 네, 수입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하나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아, 그 보험 시장을 제가 이제 빼먹었네요. 네. 그 미얀마 의료 보험 시장은 제가 솔직히는 너무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제가 저도 늘 이제 보험 회사에 가서 좀 몇 군데 상담을 받고 좀 들라고 늘 마음은 있었는데 늘 상황이 이게 계속 좀 불안하니까 미얀마가. 그래서 저도 뭐 만약의 경우는 미얀마에 잠깐 이제 해외 나가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저도 이제 가보진 않았는데 가볼 생각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한국에서 온 그 보험회사, 이제 여기 연락사무소 하신 분도 알기는 아는데, 뭐 전체적인 건 잘 몰라서 이제 잠깐 이제 인터넷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이제 5개 정도 외국계 보험회사가 이제 현지 회사와 합작을 했고, 또는 이제 단독 투자로 진출을 해서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진출했을 때는 초창기 때는 미얀마 사람들이 워낙 이제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매달 돈 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 인식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또 이제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서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매달 지급을 하는 게 되게 그분들한테는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이제 처음엔 되게 잘 안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의식이 많이 변화가 돼서 판매율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보면은 좀 그 보험회사들이 좀 규모가 좀 있어요. 그 겉에서 보이기도. 네, 그리고 이제 문의도 꽤 많고 네, 상담도 많지만 또 이제 실제로 등록을 하고 이제 하신 분도 많은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많다는 게 사실은 근데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 뭐 절대적인 수로는 많진 않죠. 네.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꼬박꼬박 할 수 있는 사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현지인들이. 네. 어쨌든 그 서민층에 대해서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보조가 좀 있어야겠죠, 당연히. 네. 그렇다는 거고, 음, 제가 뭐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은 뭐 그렇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릴 때 빼먹었는데 한국 분들,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해외에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좋은 거는 또 여기서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이제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는 게 제일 좋으세요. 건강검진은 거기서 받고 그래서 뭐 좀 위험한 병이나 미리 발견해야 되는 것들은 미리 이제 발견해서 치료를 한국에서 받는 게 좋으시고요. 뭐 간단한 이제 질병이나 간단한 것들은
네, 미얀마에서 현지에서도 충분히 네, 치료받고 할 수 있다. 네, 그 부분은 또 한번 말씀드리고, 네, 또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제가 한국에서도 손님도 오고, 또 회사가 이래저래 또 일이 많아가지고, 네, 요즘 좀 영상을 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조금 네, 시간이 부족한데, 그리고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찍는 분위기가 솔직히 요즘 아니에요. 조금 그래요. 네, 그럼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더 좋은 어떤 영상과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